새벽 3시 불 꺼진 거실에서 나 혼자 깨어 있습니다. 10년 동안 이 시간만 되면 남편이 몇 번씩 일어나 집안을 헤맵니다. 오늘은 조금 조용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귀를 기울이면 거실 시계 초침 소리 사이로 그의 숨소리가 들립니다. 여보, 나 화장실이 어딘지 모르겠어.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부터 내 인생의 시계도 남편의 시계도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는 치매에 걸린 남편을 10년 동안 돌보면서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내 진짜 속마음을 처음으로 끝까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도 누군가를 돌보고 있는 사람이거나 앞으로 그럴 수도 있는 사람이라면 이야기 끝까지 제 곁에 한 번만 같이 앉아 있어 주세요. 한때 우리는 세상 누구보다 잘 웃던 부부였습니다. 결혼식 사진 속 그 사람은 눈이 반달이 되도록 웃던 남자였어요. 나보다 2살 많은 말 그대로 든든한 오빠 같은 남편. 비 많이 오던 여름 장마날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집까지 뛰어가던 기억도 아직 선명합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늙는다는 게 무엇인지, 병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상상도 못했죠. 나이 들면 저기 바닷가 근처에 작은 집 하나 사서 매일 산책하자. 남편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나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우리 둘은 끝까지 손을 잡고 걸어갈 거라고. 모든 건 그 병원 진료실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평소처럼 농담을 던졌고 의사는 웃으면서 검사 결과를 설명하기 시작했죠. 경도 인지장애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죠.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깜빡깜빡하나 보다 했습니다. 차 키를 어디에 두었는지 약속 날짜를 헷갈리는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30년을 다닌 직장의 동료 이름을 갑자기 기억하지 못하는 걸 보고 나는 속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2번째, 3번째 검사를 거치면서 의사의 표정은 점점 진지해졌고 결국 그 말이 나왔습니다. 치매입니다.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버스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떨리는 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치매는 어느 날 한꺼번에 삶을 바꾸지는 않지만 매일 조금씩 내 일상을 갉아먹었습니다. 처음엔 약 시간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는 약 시간표가 붙었고 휴대폰 알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울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남편 혼자 두고는 잠깐 마트도 다녀오기 어려워졌습니다. 가스를 켜놓고 까먹거나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릴까봐 나는 집안의 모든 소리를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나 잠깐만 나갔다 올게라는 말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죠. 나의 취미, 친구들과의 모임, 나 혼자만의 시간은 어느새 달력에서 하나씩 지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남편의 시간표와 남편의 기분이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잠깐 예전의 남편으로 돌아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손주들이 집에 오면 남편의 눈빛이 이상하게 또렷해집니다. 우리 강아지들 왔네. 이름을 헷갈리면서도 손주들 손을 잡고 장난감을 꺼내주는 모습은 예전 할아버지, 아니 예전 아빠 그대로입니다. 어느 날은 제 생일이었어요. 나는 아무 기대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남편이 서툰 손으로 작은 케이크 촛불을 켜고 서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해. 발음도 어눌하고 나이도 헷갈렸지만 그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아직 이 사람은 여기 있구나. 이 짧은 순간들이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도망치고 싶었던 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옷을 주섬주섬 챙기며 말합니다.
나 집에 가야 해. 애들이 기다려. 우리는 이미 40년째 이 집에 살고 있는데도 남편의 머릿속 집은 아직 젊었을 때 그 동네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는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으려는 남편의 팔을 붙잡고 울먹이며 말하곤 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나랑 같이 살던 집. 하지만 그 말은 가끔은 벽에 대고 하는 말처럼 공허하게 돌아옵니다. 남편이 화를 내고 밀치고 욕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도 좀 쉬고 싶다. 나도 이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다. 이 말을 입 밖으로 꺼낸 적은 없지만 마음속에서는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치매를 돌본다는 건 돈과 몸과 마음이 동시에 달아 없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약가, 병원비, 검진비, 복지용품, 퇴직 후 빠듯하게 나눠 쓰려던 노후 자금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영수증을 볼 때마다 앞으로 5년, 10년 더 이게 이어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이 목까지 차오릅니다. 몸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허리는 늘 쑤시고 잠은 깊이 들지 못하고 언제 남편이 일어날지 몰라 반쯤 깨어있는 채로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내가 병원에 실려갈 뻔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쿵쿵 뛰고 눈물이 이유 없이 났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남편분만 돌보지 마시고 본인도 좀 돌보셔야 해요. 그 말이 너무 얄밉게 들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맞는 말이라 참았던 눈물이 또 터져 나왔습니다.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치매 가족 모임 안내지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처음엔 거기까지 갈 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 말고도 이런 사람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에는 나와 비슷한 얼굴을 한 사람들이 둥글게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는 남편을, 누구는 어머니를, 누구는 형제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사실이 조금씩 마음을 누그러뜨렸습니다. 잠깐 맡기고 쉬셔도 괜찮아요. 하루에 10분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꼭 만들어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나는 처음으로 나도 나를 좀 챙겨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낮잠 자는 15분 동안 조용히 커피를 한 잔 제대로 내려 마시는 것. 그게 나를 위한 첫 번째 돌봄이었습니다. 남편은 조금씩 옛날의 그 사람에서 멀어지고 있지만 가끔은 우리가 다시 만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날 벤치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보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우리 언제 결혼했지?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잘생겼을 때요. 그랬더니 남편이 피식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꽤 오래됐네. 순간 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분명히 많은 것을 잊어버렸는데 우리의 농담, 우리의 공기, 우리의 리듬은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치매는 남편의 기억을 빼앗아가지만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한꺼번에 지워버리지는 못하더군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남편이 기억하지 못하는 이야기까지 대신 기억해 주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준 당신께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를 돌보고 있는가요? 잠깐 화장실 가는 시간조차 눈치 보이고 나도 좀 아프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쳐있지는 않나요? 그런 당신에게 감히 이렇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하루를 버텼다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완벽한 간병인은 세상에 없습니다. 화가 나도 되고 울어도 되고 잠깐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혼자서 다 짊어지지 않는 것. 도움을 요청하고 정보를 찾고 나를 위한 작은 틈을 만드는 것. 오늘 내 이야기가
당신의 긴 밤에 작은 불빛 하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가 이 시간을 지나온 서로를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어요. 여기까지 와준 당신이 참 고맙습니다.